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세법 제1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도 조세 청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조세 청론이요. 오늘 제10강인데 조세 청론에서는요, 항상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고요, 한 문제는 틀려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조세 청론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재에는 없지만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아무리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꼭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해서 지금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풀이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 기본적인 한 문제를 먼저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합격 여부는 한 문제 때문에 합격 당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2차 과목에서 세법 한 문제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교재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보시게 되면 이미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여러분,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에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가산세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17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지방세 중에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근저당권 설정할 때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등록 면허세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붙죠.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가산세가 붙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가산세가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가산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산금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가 또 붙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는 가산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방교육세는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고 가산금이 붙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지방교육세, 가산세가 어떤 것이 있는가 보세요. 신고를 했는데 일반 과소신고했습니다. 일반 과소신고했을 때는 10%가 되겠고요. 그렇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를 해놓고 부당 과소신고나 부당 무신고는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변 하루에 10,000원에 3원이 붙습니다. 일변 10,000분의 3이라는 것은, 만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0.03%가 되겠습니다. 일변 만분의 3입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일변 만분의 3. 일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000원에
3원의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일 때는 30원이 되겠죠, 하루에.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때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당한 거래였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는 40%가 되겠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변 만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세가 되었던 지방세가 되었던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기한까지 못 낼 때 붙는 세금이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가산금.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의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가 있고요, 국세 중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 했는데 납부 기한일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가상금 나왔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 기한이 7월 말일까지인데 한 달 이내 8월 말까지 안 내면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 경과될 때마다 계속 매월 1.2%씩 60개월입니다. 60개월이면 72%가 되겠죠. 60개월 동안 붙습니다. 이것이 중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중가산금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산세가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 안 냈다, 계속 안 내더라도 3%의 가산금만 붙는 거지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왜? 지방세 납부할 세금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가산금 3%만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18쪽에 보시면, 자, 오늘 면세점과 소액 부징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 면세라는 건 세금이 없다는 거죠. 내지 마,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내지 마, 세금 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거기 보세요. 면세점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지 마라는 건데,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50만 원도 포함된다는 거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라는 것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이 있어요. 주민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놨는데요.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민세를 내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민세를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주민세를 내는데 그 사업장의 연면적이, 여기 연면적이라는 건 뭡니까? 연면적, 바닥면적이 합계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평 정도 되겠죠? 330제곱미터 이하. 이때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있는데 이거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때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때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통상이 면세점은 다 뭡니까? 이하가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하가 되는 겁니다. 소액 징수 면제는요, 다 2,000원 미만이 되겠네. 거기 보세요. 소액, 납부할 세액이 소액일 때는 소액 부징수. 이 말은 소액 징수. 소액일 때는 부징수,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면제. 같은 말이죠. 과거에는 소액 부징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소액 징수 면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재산세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재산세라는 것은 토지 가진 사람,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인데요.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역시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에 등록면허세가 나왔는데요.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 이 말은 뭘까요?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받는다는 겁니다. 받겠다. 그걸 뭐라고 한다? 과세 최저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6,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최저금액 6,000원을 징수하겠다. 만약에 등록면허세 세금이 2,000원 나왔다. 그럼 얼마? 6,000원. 3,000원도 얼마? 6,000원을 징수하겠다. 과세 최저한, 최저로 6,000원을 징수하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받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과세 최저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 성립,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이 나왔는데요. 자,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소멸.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요건에는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과세 표준은 얼마냐? 몇 프로의 세금을 내느냐? 세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되느냐? 성립이죠. 언제 성립되느냐?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다. 여러분, 과세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립 그리고 확정, 소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안 사면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샀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거지요. 그리고 샀다고 과세관청에 가서 시군구에 가서 신고했다. 확정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입니다. 그리고 신고했더니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주소라.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했다. 이게 소멸입니다. 그럼 쉽게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용어 쓰지 말자고요. 부동산을 샀다. 납세 의무 성립이야. 샀다고 신고했다. 확정입니다. 확정.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했다.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죠? 샀어요. 성립. 샀다고 신고했어요. 확정. 돈을 납부했어요.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5번 보니까 납세 의무 18쪽 보니까 납세 의무 성립 나왔죠. 거기 나왔어요.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된다. 그죠? 그러면 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을 과세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한번 볼까요? 소득 구분 성립 시기 나왔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지금 성립 시기 공부할 겁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언제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냐?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되겠습니다. 과세 기간이 뭐 할 때요? 끝날 때. 그러면 소득세의 과세 기간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의 과세 기간. 소득세의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이 과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또한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되겠어요. 누군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했다면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되겠죠. 과거에는 과세기간 종료시인데 종료라는 말 쓰지 않고 끝날 때. 그러면 보통일 때는 언제입니까? 12월 31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2015년인데 작년도 소득은 올 5월 달에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그죠? 그러면 작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니까 12월 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2014년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2015년도 5월 달에 세무서에다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이렇게 여러 번 시험 나왔어요. 역시 부가가치세는 역시 과세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는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는 법인 같은 경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예정신고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확정신고하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예정신고 6개월에 한 번씩 확정신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거래한 것을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거래한 것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래한 것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래한 것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그래서 법인 주식회사 같은 거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1년에 4번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말, 6월 말, 그죠?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이 없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는데,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납세의무 성립시키냐?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니까 특정 행위 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나왔죠? 특정 행위를 하는 거지요. 행위. 상속세. 여러분, 상속세는 국세지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냐? 상속이 개시될 때. 거기 상속 개시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을 쓰세요. 사망일을 말합니다. 상속을 개시할 때는 뭐라고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한다. 상속이 개시할 때.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증여받는 거니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입니다.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냐?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인지를 붙이기, 각종 문서나 서식을 작성할 때 인지를 붙이는데, 인지세는 언제냐?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입니다. 작성할 때. 근데 시험에 인지세는 문서를 첨용할 때, 붙일 때 그러면 틀려요.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붙는 것이 가산세인데, 가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교육세 같은 건 여러분 부가세라고 배우셨죠? 우리가 술 먹으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세가 붙습니다. 그 주세에 추가로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교육세는 본세인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텐데, 거기 본세라고 하는 건 뭐냐? 독립세를 말합니다. 독립세 쓰세요. 본세. 독립세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조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세가 되겠죠. 주세. 주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교육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이것도 화살표 오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기억나실까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입니다. 그죠? 국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특정한 목적을 징수하는 거죠. 추가로 붙는 부가세인데, 취득세 낼 때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요. 종합부동산세 낼 때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본세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이 되겠는데,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이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이기 때문에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을 때니까 본세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언제가 할까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죠? 14가지가 있죠. 토지, 그냥 들으세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런 거 사면 취득세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러한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에 기타 권리를 줄쳐요 등기 등록할 때입니다. 2번은 시험범위 아니지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을 때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면허,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고 그 뭡니까 그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게 되면 해당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매깁니다. 서울 같은 데는 등록면허세가 올라서 27,000원입니다. 매년 나오죠. 1월 달에. 그래서 면허를 받을 때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내니까 1일이니까 1월 1일이 되겠네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니까 뭐 이런 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주민세 균등분이 있고 균등분 및 재산분이 있는데요. 균등분이나 재산분은 언제입니까? 과세기준일 8월 1일이 되겠고요.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 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언제냐?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교육세는 쓰세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들어갑니다. 쓰세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납세 의무자가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붙는 것이 가산세인데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 중에서 별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소득세, 법인세 체크하시고, 체크, 별 표시 조그맣게 하세요. 이쁘게. 막 이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할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체크하시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1일인데요. 위에 종합부동산세와 밑에 재산세 연결시키세요. 위에 종합부동산세와 밑에 재산세 이렇게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종합부동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재산세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또 밑에 있는 가산세 묶으세요. 여기 위에 국세 준 가산세가 있고 지방세 가산세 있죠. 제일 밑에 묶으세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고, 밑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죠. 국세의 가산세와 밑에 지방세의 가산세 묶으세요. 똑같죠?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체크하시고,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그리고 주민세 같은 거 잘 안 나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드린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제 공부 총론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용어도 어렵고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면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전반적인 걸 다 한번 끝나고 나시고 다시 오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오늘은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납세의무 확정과 소멸 이어서 해드리고요. 이제 이 강론, 총론이 끝나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취득세부터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